자, 오늘은 비가 오는 관계로다가 놀아야 돼. 노는 건 아니지. 할 일은 해야지. 계란 줍고 밥 주고는 하는 거고 다른 일을 못 하니까. 날씨 관계로 거시기 가만히 짱박혀 있다가 유튜브에 그 귀농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비관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귀농하면 망한다. 귀농하면 빚만 생긴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네. 보니 유튜브 보다 보니까. 원래 저는 원래 여기 시골 살다가 객지 나가서 생활하다 다시 시골로 들어온 케이스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다른 분들은 그런 생활을 한 번도 안 해보고 도시에서만 살다가 그냥 귀농귀촌 하셔갖고 그 시골에 대한 정서나 이런 걸 전혀 모르시고 그냥 내려오셔가지고서는 하려고 하시니까는 조금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유튜브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저거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귀농하고 귀촌. 귀촌은 그냥 촌에 살라고 가시는 분들이고, 귀농은 시골 가서 농사든 뭐든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이제 귀농을 마음 먹고 계신 분들은 돈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귀농해서 땅 사고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기반을 만들어갈 돈을 가지고 내려오시는 분들은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돈이 좀 모자라시거나 없으신 분들은 내려오셔갖고 대출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귀농자금 대출. 귀농자금 대출도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고성군 같은 경우 뭐 다 비슷할 겁니다. 3억, 최대 3억. 5억으로 받겠다는 말도 있고. 근데 저희 때는 2017년도에는 3억이었어요, 최고가. 그래서 그거는 쌉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이고 연 이자가 2%. 그거를 대출을 받는데 그 대출 받는 조건이 이제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받아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귀농교육 100시간 받고 내가 여기 시골로 와서 주소지를 옮겨놓고 들어가서 대출해 주시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담보대출이에요, 담보대출. 저도 처음에 그냥 신용대출처럼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받고 내려가서 이렇게 하면은 대출을 해주는 줄 알았는데, 농사 짓는 조건으로. 그게 아닙니다. 담보가 들어가야 돼, 담보. 땅이든 뭐든 담보가 들어갑니다.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거는 5년 거치 10년 상환이고 연 2%다. 이렇게 귀농자금 대출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청년자금 대출은 조금 더 조건이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청년자금. 귀농을 마음 먹고 계신 분들은 40살 전에 내려오시는 게 이득이 많아요. 만으로 40세 이하일 때 귀농을 하시면은 혜택이 더 많습니다. 근데 저는 40 넘어서 내려왔죠. 이게 조금 안타까워요. 한 1, 2년만 더 빨리 내려왔어도 혜택이 많았는데, 그 혜택은 그 자치단체 기술센터나 군청 이런 데 가서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찾아보시면 돼요. 그럼 겁나 많아요. 제가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뭐 혜택이라든지 이런 지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시기 전에, 내려오셔가지고 전에 그냥 돈으로 싹 바를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 내려오셔가지고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닭을 키우겠다, 뭐 버섯을 하겠다, 그러니까 장목반이 있잖아요. 장목반이 있으면 거기 먼저 찾아가셔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굳이 100% 내 돈을 들여서 이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게 지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단 축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축사 짓고 뭐 땅 사고 이러는 거는 다 자기 돈으로 해야 돼요. 그런 거는 없어요. 뭐 다른 군은 있는지 몰라도 강원도 고성군에는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 대신에 저런 건 있어요. 축사를 한다고 하시면은 이제 지원되는 사항이 뭐 이렇게 더위, 추위, 그 다음에 소독에 관련된 그런 시설, 시설을 좀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계란 포장업 할 때 난각기라든지, 그 다음에 뭐 택배 이런 것도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저는 처음에 내려올 때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내려와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몰라서 내려왔지만은 이걸 보고 계시는 귀농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있으니까 미리 내려오셔가지고 알아보시면 돼요. 그럼 굳이 내 돈을 100% 다 투자해갖고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아셨죠? 야, 푸야, 오늘 좋은 거 알려드린다, 내가.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깡짜로 내려와서 하고 있는데. 진짜. 그러니까 모든 장목이 다 있습니다. 지원해주는 게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 장목반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냥 가지 마시고 좀 음료수라도 하나 좀 사갖고 가면서 좀 친분을 쌓아야지. 좀 알려주고 모르는 것도 알려주고 그러는 거지. 이 도시에서 오시는 분들이 다 흠이 딱 한 가지가 있어.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땅을 샀어. 근데 옆집하고 붙어 있잖아요, 땅이. 그러면 여기는 이만큼은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냥 하고 그냥 막 해, 그냥. 그러면 시골 사람들은 그렇게 좋게 안 봐요. 절대 좋게 안 봐요. 그리고 그분은 거기서 정착하기가 힘들어요. 막말로 왕따죠, 왕따. 그럴 자신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행동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딱 내려오시면은 일단은 주위 분들하고 좀 친분을 좀 쌓고, 예? 세상 혼자 삽니까? 세상 혼자 살아요? 마 같은데 우리 마을에도 한 사람 있어요. 아이 아깝시다 죽겠어. 아니 내려왔으면 일단 주위 분들하고 좀 친분을 좀 쌓고, 내가 이제 여기 땅 사서 이제 새로 이사 올 사람입니다. 인사도 좀 하고, 그러면서 좀 친분을 쌓고, 얘기하면서, 이거 밭이 이렇게 땅이 이렇게 붙었는데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좀 대화로서 풀어야 되는데, 아주 그냥 곤조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내 땅이니까 내 땅 내가 자르고 쌓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시골 분들이 딱 봤을 때는 절대 좋게 안 봐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금방 후회할 짓이에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귀농 귀천을 하러 내려왔을 때는 그 마을에 그게 있잖아요. 있으면 그걸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하고 서로 좋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 혼자 사는 사람처럼 내려와가지고 행동을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거기서 정착하기가 힘들어요. 바로 후회합니다. 바로. 왜? 일단은 귀농 자금은 대충 그 정도면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대출은 그렇게 담보가 들어가는 거고, 귀농 귀촌을 했을 때는 그 마을에 갔을 때는 그 마을 사람들을 좀 더 이해하고 포섭을 하려고 해야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자기한테 손해면 손해지 이득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는 정확히 알고 내려오셔야 돼요. 그렇다고 그리고 시골마다 막 텃세 부리네 막 이상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유튜브 상에.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뭐 특정 지역에 뭐 좀 이상하신 분들이 한둘 있겠죠. 있는데 대부분 시골 사람들은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서로 거시기 하는 것이, 그거를 유튜브에 내놓고 뭐 내려가면 망한다, 뭐 텃세다, 뭐 돈 내야 된다. 그거는 어떤 특정 지역이나 그러는 거지.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 잘 하시고 하시면은 귀농 귀촌해서 정착하시는데 아무 이상 없어요. 제가 유튜브보다 성질나서 지금 찍는 거예요. 비도 오고 해가지고. 그게 아닌데 참 답답시던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조만간에 찍을 건데, 그 지역에 이제 뭘 귀농 귀촌을 하려면 이제 그 지역에 가서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저처럼 닭을 키우겠다, 뭐 버섯을 하겠다, 뭐 블루베리를 심겠다, 고추를 심겠다, 깨를 심겠다, 뭐 무슨 뭘 키우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딱 내려와서 하시는데 많이 알아보셔야 돼요. 어설프게 알아보시면은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귀농을 하겠다고 마음을 딱 드셨으면은 내려오셔가지고 1년 전에 내려오셔가지고 한 바퀴를 보시는 게 나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내가 닭을 키우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를 한번 1년 동안 겪어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아무것도 모르시고 와서 그냥 막 내 생각대로 막 짓고 뭐 사고 뭐 심고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시행착오가 생깁니다. 근데 1년을 시작하기 1년 전에 그걸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걸 안 했죠. 저는 안 했어요. 저는 옛날에 갖고 있던 그런 짧은 지식만 갖고 시작을 한 건데, 그래서 제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어요. 지금도 닭을 키우면서도 시행착오가 생기는 거고, 여기 귀농하러 와서도 시행착오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경험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1년 동안 한 바퀴 1년 몇 달을 딱 경험을 해보시고, 이거는 내가 생각한 거랑 틀리네, 저게 더 낫네, 그거를 해가지고 딱 시작을 하셔야 돼요. 1년 후에 딱 1년 동안 경험하고 1년 딱 지나서 바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도움이 엄청 된다. 근데 그리고 이 귀농을 먼저 하셔가지고서는 제일 먼저 잘 하시는 분들이 땅 사고 집 짓고 이렇게 하시는데, 귀촌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귀농을 하셔가지고서는 땅 사고 집 짓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경험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한 1, 2년 경험을 하신 다음에 이게 되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 이제 뭐 집을 짓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내려오자마자 땅 사고 집 짓고 이렇게 하시면은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려가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한번 경험을 해본 다음에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를 딱 판단을 하신 다음에 그때 가서 이제 집을 짓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야 후회가 없습니다. 저는 닭의 목숨을 걸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평생 할 건데, 집을 못 짓는 이유는 아직 좀 그렇죠. 그래갖고 닭들이 알을 안 낳아서. 그러니까 이것도 그거예요. 저는 청개가 이렇게 알을 안 낳을 줄은 몰랐죠. 산란율이 이렇게 안 좋을 줄 몰랐어요. 청개가 1년 터탈러 봤을 때는 알 낳는 게 일반 산란개는 80% 90% 낳거든요. 일반 산란개는 알 낳는 닭들이 거의 그냥 하루에 한 알 정도 나요. 근데 청개나 토종닭이나 백봉이나 이런 닭들은, 그러니까 토종닭 계열들은 알을 1년에 평균 제가 봤을 때 150개? 170개? 요래요. 근데 거기서
못생긴 팥찌라 그러죠. 못생긴 거 깨진 거 빼고 나면은 110개, 120개, 이 120개까지도 안 나옵니다. 그냥 100개 보시면 돼요. 토종닭 계열의 닭들은 알을 1년에 한 100개 정도 상품으로 나온다. 팥찌 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든지 이게 파는 게 문제인데, 파는 게 소, 돼지, 특수작물 이런 거는 일단 이제 수매가 가능한 것도 있지만 수매가 가능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닭알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알아서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쌀이나 이런 거는 수매가 하는데 다른 작물들은 수매를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알아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 파는 게 또 제일 큰 문제입니다. 내려와서 농사 열심히 졌는데 겁나 잘 됐는데 팔 데가 없어. 환장하는 거예요. 막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가끔 나오잖아요. 밥 갈아엎고 막 로타리 쳐버리고 막. 그게 다 그런 이유예요. 못 파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방식보다는 남들보다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키우든지 하셔갖고 나만의 거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 팔기가 조금 더 수월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남들하고 비슷하게 똑같이 하면은 뭐 내세울 게 없잖아요. 기존에 하던 분들도 계신데 뭔가 다른 거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내세워서 파시면은 좀 더 파는 데 도움이 됩니다. 뭘 팔아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죠? 뭘 팔아야 먹고 살지. 뭐 귀농했다고 무슨 뭐 땅 파서 무슨 뭐 감자만 심어먹고 무슨 뭐. 야 깡순아 안 그러냐? 감자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 팔아서 돈을 벌어야지. 그래야 애들도 키우고, 그죠? 그렇다고 또 너무 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하다 보면 방법이 다 생겨요.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닭 얘기를 더 해볼까? 제가 닭을 키우고 있으니까 닭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